안녕하세요. 법무인 동광의 민경철 변호사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문의해 주신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주에도 상담이 들어왔는데요. 네.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. 친구들이랑 술 먹고 친구 자취방에서 잠들었어요. 오래된 친구들이라 남녀 구별 없이 거실에서 다들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여자인 친구한테 왜 자기 엉덩이를 만졌냐며 전화가 오더라고요. 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적 없는데 잠결에 스쳤나 싶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했어요. 하지만 그 친구는 결국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미안하다고 한 걸 보니 자백한 거 아니냐고 추궁해요.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라는 상담을 보내주셨는데요. 네. 변호사님, 우리는 사과할 때부터 고의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요. 잠결에 만졌고 기억도 분명하지 않은데 강제추행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? 강제추행을 했다 안 했다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. 일단 기본적으로 강제추행이 되려면은 가해자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음이 확인이 돼야 돼요.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느냐? 근데 지금처럼 내가 자고 있는 상황에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지 않습니까? 내가 뒤척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만약에 뒤척이는 과정에서 내 손이 상대방의 엉덩이에 닿았다. 이거는 객관적으로는 강제추행적 행위가 있었지만 강제추행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당시 상황이 내가 잠들어 있었던 상황이다 라는 게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 입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. 사과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이제 사건이 발생했고 사건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분이 너 나 왜 만졌어?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대부분이에요. 첫 번째, 내가 진짜 만졌나? 이런 의문이 들어요. 두 번째, 저 친구가 고소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빨리 고소는 막아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. 누구야?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안한데 나는 어제 잤을 뿐이지 너 엉덩이를 내가 손으로 만진 적이 없어. 만약 내 손이 네 엉덩이에 닿았다면은 그건 아마 자는 과정에서 내가 몸을 뒤척였을 때 내 손이 너한테 닿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내 손을 가지고 너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어. 딱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화낼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. 그래서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고소는 말아줘. 만약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알았어 너가 사과하니까 고소 안 할게 이러면 다. 근데 상대방이 이거를 녹음하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카톡으로 받은 걸 가지고 고소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가서 이 친구도 사건 직후에 내가 추궁했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. 그 인정한 자료가 이 녹음 또는 카카오톡이다 라고 하면은 증거적으로가 굉장히 자기한테 불리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과를 할 때 하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뭘 사과하는지가 사과 내용에 담겨야 되는데 경황이 없고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중에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족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그럼 미안하다고 사과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니까 자백이 아닌가요? 자백이라는 건 원래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하는 걸 자백이라고 해요. 근데 상대방이 하는 거는 인정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잠결에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목격한 사람이 그 사람이 손이 저쪽에 닿더라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면 되는데 목격한 사람도 없고 CCTV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들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런 경우에는 그런 어떤 만졌다는 사실, 왜 만졌는지에 대한 게 사후적으로 정황적으로 어떤 요인들에 많이 결정이 돼요. 일단 피해자가 저 사람이 나를 만졌다고 주장을 하고 가해자는 나는 만진 적 없어라고 하면은 주변 상황이 도대체 뭔지 그다음에 들어갈 때 CCTV 내용이라든가 그 사건 이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상황을 추정케 하는 여러 가지 자료로 쓰일 수 있거든요. 정황 증거라고 한다는 건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런 어떤 사과 이런 거는 정황적으로 너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한 거 아니야? 그런 정황 증거로 쓰일 수가 있어요. 사과를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사과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상대가 성범죄를 고소하겠다는 상황이면 뭐 이유가 어찌됐든 너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안하다 라는 취지로 사과를 하게 될 것 같아요. 고소하겠다는 상대 앞에서 사과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좀 현명한 걸까요? 있는 그대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를 일단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제일 좋은 거는 뭐 형사적으로 고소가 안 되는 게 그 가해자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뭐 당연히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대방의 용서를 받고 고소도 안 되면 제일 좋은 거고, 하지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상황이라면은 그거는 내가 단지 이 고소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너무 서둘러서 사과하는 거는 오히려 나중에 억울한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,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건 직후에 많은 케이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셨다가 피해를 당하신 분은 참고하시고,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도 자기가 억울하지 않게 잘 염두에 두셔서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